남편이 종신보험 이야기를 꺼낸 건 어느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TV를 보다가 잠시 채널을 돌리던 중 보험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고 그때 남편이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도 해당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종신보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집안 서류함,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던 말 그대로 있기는 한데 잘 꺼내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이었던 남편이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보험이었습니다. 그땐 보험료가 부담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이 든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고 집에는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그렇게 든든했던 종신보험이 요즘 들어서는 자꾸만 걸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보험은 결국 언제 쓰는 돈이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죽어야 나오는 돈. 물론 남겨주면 좋겠지만 정말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일까요? 노후 생활비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같은 결론에 닿습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고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도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 한켠에 묶여 있는 돈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손도 못 대는 구조입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50대, 6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었던 보험이 인생 후반부에 와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대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종신보험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살아있는 동안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럼 보험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설마 보험금을 그대로 다 주겠어요? 조금 더 알아보니 생각보다 구조는 냉정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전액을 나눠주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기준은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현재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이었습니다. 즉 내가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1억 원이 그대로 연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보험사가 쌓아둔 책임 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도 의미는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험을 유지하면서 쌓아온 자산을 완전히 해지하지 않고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 이후의 자산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논의됐을 때는 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는 55세 이상으로 기준이 내려갔습니다. 은퇴 전후 세대가 주요 대상이 된 셈입니다. 다만 조건도 있습니다. 보험을 완전히 없애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전부를 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 비율은 여전히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매달 받는 월 지급 방식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받는 연 지급 방식만 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상속으로 이어집니다.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세율은 50%에 달합니다. 만약 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평생 유지해온 사망보험금의 절반이 세금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그만큼 상속재산 규모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도 낮아집니다. 즉, 이 제도는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속 구조를 바꾸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세금 문제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해지환급금이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시점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 자산 구조,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굳이 건드릴 필요 없는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보험이 왜 존재하는지 다시 묻는 것입니다. 과거의 목적과 지금의 목적이 같은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이 돈이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는지입니다. 보험은 잘못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두는 경우에 부담이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때는 최선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 온 것뿐입니다. 이 제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무조건 바꾸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조건 유지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길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결정하지 말고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의 금액, 유지했을 때의 구조, 상속시 세금까지 함께 비교해보라고 합니다. 보험은 감정으로 결정하면 후회가 남고 무관심으로 두면 부담이 쌓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만약을 대비하는 보험이었고 지금은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여전히 들고 있는 사람들이 화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은 틀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인생의 단계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 보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 선택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와 비교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롯이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보험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험을 다시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을 다시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기준이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혹시 뭐를 사고 그 중심에 가장의 책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종신보험은 그 책임을 숫자로 만들어 놓은 장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질문이 달라집니다. 내가 없을 때 가족은 괜찮을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은 충분히 지켜지고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보험을 건드리는 순간 마치 과거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미안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결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한쪽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지금이 더 급하지 않나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서 결론은 늘 미뤄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계속 나가고 물가는 오르고 노후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해지냐 유지냐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사이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없애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대로 묶어두지도 않는 선택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을 포기하는 제도가 아니라 보험의 성격을 바꾸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가족을 위한 보장에서 나를 위한 생활 자금으로 일부 전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냉정한 계산은 필요합니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충분한지,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얼마나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보험 계약 대출과의 차이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약관 대출을 떠올립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보험을 해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출은 결국 빚입니다. 이자가 붙고 장기간 사용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연금 전환은 대출이 아니라 지급입니다. 돌려줄 필요가 없고 이자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와 노후 생활비의 흐름을 만들고 싶은 경우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환급률이 충분히 올라온 뒤에 유동화를 선택하는 것이 금액 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결정은 늦어도 좋지만 정보 확인은 지금 하라고 말입니다. 보험은 한번 결정하면 오래 가져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간 점검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두고 왜 진작 이런 걸
안 만들었을까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는 사후 보장보다 생전 생활에 더 집중하는 시기로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보험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영역에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연금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누구 하나 틀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인생 시계가 조금씩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보험금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매년 들어오는 연금이 삶의 안정감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이 선택이 지금의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보험은 숫자로만 보면 차갑지만 그 안에는 그 시절의 마음과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손대지 말아야 할 성격도 아닙니다. 삶이 변하면 보험도 다시 묻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제도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일 뿐입니다. 정답은 아니고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종신보험을 어렵게 들고 있는 사람들 역시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료들입니다. 그 선택 덕분에 가족은 안전했고 지금의 고민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선택 위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밟을지 조용히 고민해 보는 일입니다. 이 고민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마음속에 쌓입니다.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날 통장을 보며 잠깐 멈칫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숫자가 요즘은 괜히 눈에 걸립니다. 이더니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보험을 없애자는 이야기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보험료를 냈던 기억,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이 곤란해질까봐 마음 졸이던 시간, 그 모든 순간이 보험증권 한 장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늘 최선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삶은 계속 변하고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변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간극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는 자녀보다 부부의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 이 모든 것이 사망 이후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돈, 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묶여있던 생각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물론 모든 보험이 이 제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하고 연령도 맞아야 하며 상품 구조도 다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확인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도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계산이 필요한 선택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 받고 난 뒤 남는 보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특히 상속을 생각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 신중해집니다. 사망보험금은 남겨주는 돈이지만 상속세는 그 돈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왜 그동안 그냥 두었을까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세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면 굳이 보험 구조를 바꿀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좋은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선택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누군가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보험은 관심을 두지 않을수록 결정은 미뤄지고 결정을 미룰수록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연령 조건, 지급 구조, 제도 변화,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결정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나는 어떤 구조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해지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유동화하면 얼마가 연금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유지했을 때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은 많이 줄어듭니다. 보험은 모를수록 무겁고 알수록 차분해집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사망보험금으로 남길 것입니다. 그 선택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일부를 연금으로 바꿔 지금의 삶에 쓸 것입니다. 그 선택도 이해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누군가의 말에 끌려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보험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타이밍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이 제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종신보험을 어렵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틀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절 가장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성실함 위에서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뿐입니다. 이 보험이 앞으로의 내 삶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지 조용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직한 점검을 요구할 뿐입니다. 지금의 나는 이 보험을 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나는 이 보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싶은지. 예전에는 보험을 보는 기준이 하나였습니다. 만약의 상황, 그 말 안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이 쓰러지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보험은 불안에 대한 대비였고 책임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삶은 안전한가? 지금의 생활은 지속 가능한가? 앞으로의 시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보험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지켜주는 보험에서 지탱해주는 자산으로. 그 변화는 급격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생각의 중심이 옮겨갑니다. 자식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미래의 가족에서 현재의 나로. 그래서 종신보험을 다시 들여다보는 건 배신도 아니고 후회도 아닙니다. 인생의 중심축이 이동했음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불편해합니다. 괜히 건드리지 말 걸, 괜히 알게 됐다.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대개 필요한 신호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질문이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두고 논쟁이 생기는 이유도 제도 자체보다는 그 질문이 사람마다 다른 지점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안도하고, 누군가는 불안해하며, 누군가는 아직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 모든 반응은 자연스럽습니다. 보험은 돈이기 이전에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각자의 인생에서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선택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유동화를 선택했다고 해서 가볍게 산 것도 아니고 유지를 선택했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선택이 지금의 나를 지켜주는지입니다. 보험은 한 번 결정하면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시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아니라 묻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보험사에 전화를 걸지 않아도 지금은 그저 내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오래 혼자 생활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오래 아프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 이 질문들 사이에서 보험은 답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도구는 목적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다시 보는 일은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선택은 자랑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는 보험 증권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숫자를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민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누군가를 흔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고 조용히 말을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은 삶의 전부가 아니지만 삶의 방향을 드러내는 거울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성숙한 선택입니다. 이 거울 앞에 서면 누구나 잠시 말을 잃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앞만 보고 달려왔는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미뤄두고 살아왔는지,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질문들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지금의 나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지, 준비라는 말이 더 이상 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떠오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몸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보험은 이 모든 질문의 끝자리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다시 본다는 것은 보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조정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를 지키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개념이 이상하지 않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욕심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이 생각이 모두에게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사망 이후의 보장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역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두려움 때문인지 확신 때문인지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을 그대로 두는 선택도 결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또한 하나의 방향입니다. 문제는 선택했는지 흘러왔는지입니다. 흘러온 삶은 언젠가 멈추게 됩니다. 그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늦은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종신보험을 유지하든 유동화를 하든 그 선택의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에 끌려서가 아니라 광고 문구에 흔들려서가 아니라 내 숫자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가족을 떠올리고 내 남은 시간을 가늠한 뒤에 조용히 내린 결정. 그 결정은 어떤 선택이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구조를 다시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건넬 뿐입니다. 보험은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비추는 숫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숫자를 지금의 시선으로 다시 읽어보는 일.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잠시라도 보험증권을 떠올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생각은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이 시작되면 선택은 언젠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앞으로의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질문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나이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이 태도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젊은 시절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벌어야 할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더 많아졌을 때 비로소 또렷해집니다. 나는 얼마를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이 질문 앞에서는 숫자의 크기보다 흐름이 중요해집니다. 한 번에 받는 큰돈보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생활, 사후의 의미보다 생전의 안정. 그래서 연금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남습니다. 연금은 부자가 되게 해주지는 않지만 불안을 조금씩 덜어줍니다.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지만 매달 숨을 고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쓴다는 개념이 처음에는 낯설어도 곱씹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원래 불안을 다루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망이라는 불안을 다뤘고 지금은 노후라는 불안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불안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방향이 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평생 책임을 우선해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도 된다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안정되어야 가족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자식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자금은 사치가 아니라 관계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종신보험을 그대로 두는 선택이든 일부를 유동화하는 선택이든 그 선택의 중심에는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살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누군가는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고 누군가는 조금 앞당겨 사용합니다. 그 차이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시기의 차이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 정답만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삶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집도 있고, 부부만 사는 집도 있고, 혼자 사는 집도 있습니다. 수입의 구조도 다르고, 지출의 방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보험만 모두에게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다시 묻는 일은 자연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처음이자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시기.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시기. 그래서 이 글은 결론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론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보험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목적을 지금의 삶에 어떻게 맞출 것인지는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라는 말은 결국 혼자 결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책임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보험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괜히 바꿨다가 후회하면 어쩌나.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쩌나.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은 서두른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따져볼수록 오히려 후회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정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보험이 몇 개인지, 각각의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 보험들이 서로 겹치지는 않는지, 이 과정을 거치면 막연했던 불안이 조금씩 구체적인 숫자로 바뀝니다. 불안은 형체가 없을 때 가장 큽니다. 형체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다시 본다는 것은 불안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선택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지할 것인지, 일부를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기다릴 것인지, 이 중 어느 하나를 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보험은 항상 확정된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관심을 가장 싫어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은 보험에게 가장 불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보험을 다시 꺼내보는 일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조금 덜 힘들게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준비는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솔직하면 됩니다. 배우자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자식에게는 굳이 모든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선택은 부모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남길 것은 돈보다 부담 없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후의 선택은 결국 관계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선택, 누군가에게 미안해지지 않기 위한 선택, 그리고 나 자신에게 조금은 관대한 선택. 이 선택은 조용하게 이뤄질수록 의미가 깊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내 삶이 조금 더 안정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속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얼마나 천천히 기다려도 되는지, 보험은 빠른 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빠른 결정이 후회를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잠시 멈춰서 숫자를 보고, 잠시 멈춰서 서류를 읽고, 잠시 멈춰서 나의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덜 흔들리게 만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어렵다고 말합니다. 용어가 어렵고 구조가 복잡하고 설명은 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보험이 지금의 내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나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가, 이 두 질문에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누군가는 이 질문 앞에서 여전히 유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지극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를 전환해 현금 흐름을 만들 것입니다. 그 선택 또한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이유입니다. 이유가 분명하면 결과는 어떤 모습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흘러온 선택은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보험을 다시 본다는 것은 자기 이유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지, 나는 왜 이 보험을 바꾸고 싶은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정리된 셈입니다. 보험은 혼자서도 결정할 수 있지만 혼자서만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설명을 차분히 듣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믿느냐가 아니라 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을 때도 한 번에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를 두고, 이틀을 두고, 며칠을 두고 생각이 가라앉은 뒤에 다시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합니다. 보험은 급한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차분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끝까지 따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차분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보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는 조금씩 정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리는 소리 없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변화는 아주 미세합니다.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같은 방식으로 넘기지 않게 됩니다.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날,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이 구조가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잠깐이라도 머릿속에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이 쌓이기 시작하면 보험은 더 이상 서류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생활의 일부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태도입니다. 불안해서 피하던 태도에서 알기 위해 마주하는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피할 때는 보험이 짐처럼 느껴지지만 마주하면 조정 가능한 도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다시 본다는 것은 결국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동안 보험이 나를 끌고 왔다면 이제는 내가 보험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변화는 노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돈에 대한 태도, 지출에 대한 판단, 미래에 대한 기대 모두가 조금씩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보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 전반을 차분하게 다시 설계하게 만듭니다. 얼마를 쓰고 있는지,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필수이고, 어디부터가 선택인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보험은 이 질문들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유지하든 전환하든 그 이후의 삶은 조금 더 의식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의식이 노후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불안을 줄여줍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선택은 조금 더 담담해집니다. 담담해진 선택은 대개 후회를 덜 남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빨리 끝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천천히 정리해도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망설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마음만 복잡해질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그 마음 역시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복잡해지는 과정 없이 정리되는 선택은 거의 없습니다. 잠깐의 혼란은 정리의 일부입니다. 그 혼란을 견디고 나면 보험은 이전보다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선명해진 보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이 차이를 느끼는 순간 보험은 더 이상 나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삶을 어떻게 지탱할지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아직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주제는 사실 삶의 이야기를 끝없이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야기는 항상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보험도 그 작은 선택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오랜 시간 유지되면 어느 순간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다시 본다는 것은 과거를 들추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정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생활은 어떤지, 지금의 지출은 감당 가능한지, 지금의 건강은 유지되고 있는지 이 질문들 사이에서 보험의 위치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험이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보험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험이 삶을 따라오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삶이 먼저이고 보험은 그 뒤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보험은 부담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그대로 두는 분도 전환을 고민하는 분도 결국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셈입니다. 나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떤 리듬으로 살고 싶은지입니다. 이 리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안정적인 반복을 원하시고 누군가는 유연한 여지를 남기고 싶어 하십니다. 보험은 이 리듬을 도와주는 도구여야지 리듬을 깨뜨리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 삶에 맞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건 보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실 수도 있고
잠시 들여다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들여다보는 쪽이 조금 더 주도적일 뿐입니다. 주도적인 삶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삶이 아닙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삶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다시 본다는 것은 통제의 욕심이 아니라 유연함의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보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 관리로 이어지고 건강 관리로 이어지고 관계의 거리로 이어집니다. 보험은 그 시작점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아직도 끝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속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질문을 조용히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의 방향은 언제든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결론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유지하라는 말도 하지 않고 바꾸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는 사실만 남깁니다. 그동안 종신보험은 한 번 들면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돈의 쓰임이 달라지고 시간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그 변화 속에서 보험 역시 다시 한번 자리를 묻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롯이 지금의 나, 지금의 생활, 지금의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계속 가져가기로 하셨다면 그 또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그리고 일부를 전환해 지금의 삶에 쓰기로 하셨다면 그 역시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셨느냐가 아니라 왜 그 선택을 하셨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보험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삶은 조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험 증권이 떠올랐다면 혹은 지금의 노후 생활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정은 오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생각은 지금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 채널은 무언가를 권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같은 질문 앞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종신보험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노후 생활을 위해 다른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경험이 조용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노후 선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